Hallo zusammen, herzlich willkommen. 안녕하세요 여러분. 단케 독일어 문법 초급, 저는 이로사 선생님입니다. 여러분, 저희 독일어 초급 문법을 오늘부터 다뤄볼 건데요. 맨 처음에 뭐가 필요할까 저도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인칭 대명사부터 차근차근 밟아가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일과를 인칭 대명사 와 거기에 맞는 사인 동사의 변형으로 선택했습니다. 어떠신가요, 여러분? 시작에 앞서서 인칭 대명사가 독일어로 뭔지 한번 읽어볼까요? Personal Pronomen이라고 되어 있죠. Personal 인칭의라는 거고요. Pronomen 대명사입니다. 그리고 und sein Verb라고 써 있네요. sein 여러분 기억나시죠? sein 동사는 영어의 비동사에 해당한다. 그래서 뜻이 있다 혹은 이다 라는 뜻이다 알고 계실 거예요. 그러면 인칭에 따라서 어떻게 이 사인 베어브가 변하는지 이런 모양도 알아볼 거고요. 현재형이나 과거형도 알아볼 거고, 그리고 여기 인칭 대명사에 맞게 변화를 하면서 어떤 상황에서 적절하게 쓸 수 있는지까지 오늘 시간에 다뤄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인칭 대명사를 다뤄볼 건데요. 여기 괄호 안에 뭐라고 써 있나요? 그렇죠. singular라고 쓰여 있죠. singular 단수란 뜻입니다. 그러면 단수에 해당하는 인칭 대명사가 뭐가 있는지 제일 중요한 거는 1인칭 단수인 나겠죠. 나는 독일어로 ich였어요. 그쵸? ich. 근데 그 밑에 2, 3, 4 이렇게 숫자가 써 있어요. 이거 그냥 표에 빈칸을 놓기 좀 그래서 써놓은 숫자가 아니고요. 이거는 독일어 문법상 용어인데요. 1격, 2격, 3격, 4격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숫자로 격을 나누는 거는 사실 우리나라 말로 하는 독일어 문법에서 하는 거고요. 독일에서는 1격, 2격, 3격, 4격 이렇게 칭하지는 않아요. 그런데 격이 워낙에 좀 많고 그리고 격을 칭하는 말이 길기 때문에 숫자화 시켜서 격으로 나타낸 거거든요. 1격은 일단 주격이라고 볼 수 있어요. 주격. 그러면 해석을 할 때 은는 이가로 해석을 하겠죠. 그래서 여러분이 문장 내에서 이히를 보시면 이거는 주어이구나 라고 반드시 생각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격은 무엇이냐? 이격의 모양을 보시면 마인 있어요. 이거 독일어를 처음 보시는 분들도 추측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렇죠? 마인은 나의잖아요. 그래서 이격은 소유격입니다. 소유격. 그래서 3격은 무엇이냐? 그리고 4격은 무엇이냐? 주격이 나오고 소유격이 나왔으면 목적격밖에 안 남은 것 같은데 왜 두 개나 있지? 자, 독일어는요. 간접 목적격과 직접 목적격이 나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3격이 간접 목적격이에요. 여러분, 간접 목적격은 해석이 어떻게 될까요? 그렇죠. 누구누구에게 무엇무엇에게라고 해석이 되겠죠. 잘하셨고요. 직접 목적격이 4격이겠죠. 직접 목적격은 무엇무엇을, 그리고 사람이면 누구누구를이 되겠죠. 그래서 목적격이 두 가지가 있다. 그것을 우리는 간편하게 3격, 4격이라고 이야기를 할 겁니다. 앞으로. 괜찮으시죠? 자, 그래서 이는 나는 이란 뜻이고요. 계속 가볼게요. 소유격 마인, 나의 이란 뜻이죠. 여러분, 괄호 안에 애가 왜 있을까요? 그렇죠. 소유관사, 즉 이격에 해당하는 것들 뒤에는요. 항상 명사가 오겠죠. 나의 가방, 나의 책상 이런 식으로요. 그런데 독일어를 공부를 어느 정도 하신 분들은 아실 테지만 독일어의 명사는 성이 있죠. 성에 따라서 뒤에 오는 어미가 달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쉽게 생각을 하시면요. 마인이라고 했을 때는 중성명사나 남성명사가 올 수 있고요. 마이네라고 하는 경우는 여성명사나 복수명사가 온다라고 쉽게 생각을 해두시면 돼요. 그런데 이 어미가 뒤에서 다룰 거긴 한데 이 어미도 변하거든요. 뭐에 따라서? 격에 따라서. 자, 왜냐면 나의 뭐뭐는 만 되진 않잖아요. 나의 무엇무엇에게 혹은 나의 무엇무엇을도 되죠. 이 에게 을 여기에 해당하는 어미 변화가 또 따로 있거든요. 이거는 추후 다뤄보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간접 목적격 보도록 하죠. 간접 목적격 나에게는 미어죠. 미어. 그렇죠. 그리고 나를은 미입니다. 괜찮으시죠? 그러면 너 가도 되나요? 여러분, 너 독일어로 두였죠. 두는 그렇죠. 친근한 사이. 마음에 벽이 없는 사이끼리 두라고 할 수 있었죠. 그래서 쉽게 말하면 우리나라의 반말이다 라고 했었어요. 그래서 너라고 해석을 했는데, 자, 두라고 써 있으면 주격이구나. 그래서 너는 혹은 너가, 내가 라는 뜻이죠. 그리고 너의는 다인이었어요. 다인.
그리고 deine 뒤에는 그렇죠. 여성 명사나 복수 명사가 올 수 있고요. 그리고 간접 목적격 볼게요. 간접 목적격은 나의 미어와 누의 디어를 보면은 m과 네 차이밖에 없죠. 그래서 디어 하면은 너에게란 뜻입니다. 그리고 너를은 dich가 있죠. dich. 그렇죠. 그래서 독일어 아는 표현 뭐 있으세요? Ich liebe dich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여기에서 ich liebe du가 아니라 ich liebe dich. 너를. 요 표현 아실 거라 믿어요. 한번 써놓을게요. Ich liebe dich. 나는 주어. 너를 목적어. 간접 목적어 아니고 직접 목적어. 그렇죠? 리베 사랑한다 라는 뜻의 문장이죠. 여기에서 디히인 이유 확실히 해결이 됐을 거라 믿습니다. 자, 그리고 그녀, 그것이 있어요. 그는 그 남자를 뜻하겠죠? 그 남자. 그런데 사람뿐만이 아니라 남성 명사 모두를 가리킵니다. 그래서 그는 에어고요. 그녀는 sie, 그리고 그것은 s였죠. 자, 그것들의 소유격을 보도록 하죠. 그의는 sein이에요. sein. sein 동사랑 헷갈리면 안 돼요. sein Vater. 예를 들어서 sein 뒤에 명사가 온다. 그러면 그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seine Mutter, 그의 어머니 뭐 이런 식으로 뒤에 명사가 오겠죠. 자, 그리고 그에게는 독일어로 im이고요. 그를은 im이에요. 괜찮으시죠? 자, 그녀 보면요. sie, 그녀는 이라는 뜻이고 그녀의는 이어입니다. 이어. 여러분 간단한 건데 굉장히 쉬운 건데 하 읽지 않는 거 아시죠? 그래서 이흐어 이럴 필요 없고요. 그냥 모음 뒤에 에어가 왔다고 생각을 해서 이어라고 읽으시면 돼요. 그래서 이어 뒤에는 중성명사나 남성명사, 이어레 뒤에는 그렇죠. 뭐 여성명사나 복수명사가 오면 되겠죠. 그리고 그녀에게 또 마찬가지로 이어예요. 그런데 이거 어미 변화 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하죠. 왜? 그녀에게 뒤에 명사가 딱히 오지 않으니까. 그렇죠? 그녀에게에 걸리는 명사가 오지 않으니까 그냥 이건 단독으로 쓰는 거다. 그래서 모양은 똑같아도 헷갈리면 안 됩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녀를은 sie 그대로 sie가 되죠. 그것 볼게요. 그것은 s고요. 그것의는 남성 명사와 마찬가지로 sein이 됩니다. 똑같네요. 그렇죠? 그리고 그것에게도 마찬가지로 똑같죠. im이 돼요. 근데 그것을이 약간 달라요. 그것을은 in이 아니라 s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공부하면서 나올 텐데요. 여러분 뭐 직접 목적격에서 n이 오는 경우는 남성 명사밖에 없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괜찮으시죠? 자, 여기까지 단수를 봤고요. 이제 복수, 인칭 대명사 보도록 하죠. 일단 내가 포함된 1인칭 복수는 우리죠. 우리는 독일어로 wir 였죠. wir라고 하면 우리는, 우리가 라는 주격이다. 그리고 우리의는 unser라고 돼 있죠. 그래서 unser 뒤에는 남성명사나 중성명사, unser의 뒤에는 여성명사나 복수명사가 오면 됩니다. 자, 그리고 우리에게, 우리를 형태 똑같은 거 보이시나요? 외울 거 하나 줄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uns라고 외우시면 돼요. uns 요거 보시면요. 영어에 이거 n만 빼면 us랑 똑같잖아요. 그렇게 쉽게 외우시면 또 좋을 것 같네요. 자, 그리고 2인칭 복수 볼게요. 2인칭 복수는 사실 두 가지죠. 너희가 있고 당신이 있습니다. 당신이 왜 복수입니까? 라고 의문점을 가지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당신은요, 단수로 쓸 수도 있고요. 복수로도 쓸 수 있어요. 그래서 안 친한 사이는 Z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안 친하거나 뭐 공적인 관계인 사람이 여러 명 있을 때는 차마 너희라고 할 수는 없어요. 그럴 때는 Z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단수도 되고 복수도 된다. 그래서 여기다 포함을 시켜놨어요. 그래서 일단 너희를 먼저 보면 너희라는 거는 사실 두의 집합이죠. 두라고 부를 수 있는 사람들이 여럿이 있을 때 이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어, 너희들은 이란 뜻의 주격이고요. 너희의를 보시면요. 이거 어떻게 읽을까요? 그렇죠. 오이어라고 읽으시면 되겠죠. 여러분 이거 잊지 않으셨죠? 에 옆에 우가 있으면 오이입니다. 그래서 오이어라고 읽으시면 되는데 뭐 예를 들어서 너희의 자동차라고 하고 싶으면 오이어 아우토 하면 돼요. 그렇죠? 간단하죠. 그런데 오이어 뒤에, 그러니까 너희들 뒤에 뭐 여성명사나 복수명사가 올 경우에는 에를 넣어서 오이 요렇게 쓸 것 같죠? 오이어레라고 할 것 같은데 요거가 너무 길어요, 지금. 독일인들한테도 너무 길고, 애가 너무 많거든요. 그래서 요 애를 생략을 합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너희들의 어머니라고 하고 싶을 때는 오이레 무터 하겠죠.
이해 가시죠? 그래서 애를 붙이긴 붙이는데 요 앞에 애가 탈락이 되는 현상이 있다. 알아두세요. 자, 그리고 너희들도 마찬가지로 똑같습니다. 어이시, 어이시라고 하면 돼요. 그래서 너희들에게도 어이시, 너희들을도 어이시. 괜찮으시죠? 자, 그들 볼게요. 3인칭 복수죠. 그 사람들 혹은 그 물건들을 이야기를 합니다. C고요. C. 소문자로 쓰는 거 잊지 마세요. 그리고 그들의는 마찬가지로 이어예요. 앞서 보셨던 것과 마찬가지로 지금 C도 이어죠. 뒤에도 마찬가지로 이어인 거 보이실 거예요. 그리고 그들에게가 조금 달라요. 그들에게도 Z, 그녀 Z에서는 이어였죠. 그런데 여기는 그들에게가 이넨이 됩니다. 이넨. 여러분 이넨 많이 들어보시죠? 비게테스 이넨 그거는 요거죠. 오, 그렇죠. 형태는 똑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들에게는 이넨, 그들을 Z가 됩니다. 당신도요. 그들과 마찬가지로 똑같이 변해요. 그런데 다른 거는 그렇죠. 대문자로 쓰는 거. 쓸 때조차 공손한 마음을 넣어서 대문자로 씁니다. 당신 빼고는요, 나머지 다 소문자로 쓰는 거예요. 물론 문장 첫 번째 시작할 때는 모두가 대문자로 시작을 하죠. 그거는 당연히 알고 계시죠? 그런데 문장 중간에 올 경우에 많이들 헷갈리시는 게 영어에서 I는 대문자로 쓰잖아요. 근데 독일어에서는 1인칭 단수인 it마저도 문장 중간에 오면 소문자로 씁니다. 괜찮으시죠? 그래서 대문자로 쓰는 대명사는 당신밖에 없다. 알아두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 인칭들을 배웠으니까 이 인칭에 맞는 사인 동사의 변형을 좀 보도록 하죠. 여기 제목 보시면요. sein Verb라고 써있고 presence라고 써있죠. presence는 현재형이란 뜻입니다. 현재형은 어떻게 될까요? ich bin, 그렇죠. 나는 뭐뭐이다. 혹은 뭐 장소적인 정보가 오면 나는 어디 어디에 있다라는 뜻도 되겠죠. do에서는 beast가 됐었고요. as는 영어의 he, she, it이잖아요. 그쵸? 이런 것들 영어에서는 is 되죠. 독일어에서는 t 하나만 추가해주세요. ist가 되죠. ist. 괜찮죠? 그래서 er ist, sie ist, es ist가 됩니다. 그리고 요 s 있잖아요. 이 s 같은 경우는 영어의 it에 해당하잖아요. it이 하는 거 여러 가지 있죠. 비인칭 주어, 가주어 여러 가지 있잖아요. 독일어에서도 마찬가지의 역할을 수행합니다. 그래서 시간이나 온도, 밝기 이런 것들을 이야기를 할 때 s라는 주어를 취합니다. 비인칭 주어로서요. 자, 그리고 복수로 넘어가면요. wir, 우리들은 sind가 돼요. wir sind, 그쵸? 그래서 우리들이 여기에 있다라고 할 때 wir sind hier 하시면 되겠죠. wir sind hier. 괜찮죠? 그리고 ihr는 seid가 되죠. 모양이 굉장히 다릅니다. 그래서 ihr seid라고 외우시면 되고요. sie, 그들의 sie, 그리고 당신의 sie는 sind가 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동사 변형이 we와 sie가 같다라는 것도 참고로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네요. 영어에서도요, 여러분, 비동사가 be 그냥 현재형으로 쓸 때 be라고 쓰는 경우는 거의 없죠. 명령형 빼고는요. 그렇죠? 독일어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버라이어티하게 변한다는 거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presence를 봤으니까 preteritum도 봐야겠죠? 여러분 느낌상 preteritum 그렇죠. 과거예요. 과거. 과거형, 일반 과거형을 preteritum이라고 합니다. 요거 일반 과거형에서 sein 동사가 어떻게 변하는지 보면 ich에서는 war가 돼요. 그렇죠? do에서는 warst가 되고요. LCS에서는 war가 됩니다. 영어에서요. 영어랑 대입해서 독일어 공부하면 굉장히 쉬운 게 많아요. 영어에서 am이나 is가 과거가 되면은 was가 된다는 거 기억하시죠? 독일어도 마찬가지로 똑같이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현재형에서는 모양이 다른데요. 동사의 과거형에서는 ich와 ers의 형태가 같아진다는 걸 기본적으로 알아두시면 다른 동사 배울 때도 조금 수월하겠죠. 그걸 기본적으로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were에서는 waren이라고 쓰여 있어요. 근데 일상적으로 말을 할 때 wir waren 너무 어렵죠. 이렇게 불리는 거 그렇죠? 그래서 wir waren 이렇게 먹어버립니다. 그래서 이 에어 발음이 약간 모음화가 된다는 것도 알아두세요. 그래서 wir waren 이렇게 발음을 한다는 것도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너희들 이어죠. 이어에서는 wart가 되죠. wart, ihr wart 그렇죠? 그리고 sie 그리고 당신의 sie에서는 waren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형태가 똑같다는 것도 체크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아까 앞서서 말씀드렸잖아요. 소유관사는 격에 따라서 또 변한다. 그래서 나의 뭐뭐가 예를 들어서 우리 엄마를 예로 취해볼까요? 그러면 나의 엄마는 할 수 있죠. 혹은 나의 엄마에게도 할 수 있고요.
나의 엄마를도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심지어 나의 엄마의도 할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 소유관사가 붙는다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소유관사가 붙은 그 상황에서도 격이 또 변할 수가 있습니다. 독일어의 격은 몇 개라고요? 4개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이 4가지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어떻게 변하는지 어미 변화의 학습을 위해서 여기다가 표로 하나 만들어 놨는데요. 자, 일단 기본적으로 주격은 마인이 되겠죠. 마인. 자, 여러분 근데 여기 M, F, N, P, L 요거 느낌상 뭐 같나요? 자, M은 남성명사겠죠. F는 여성명사, N은 중성명사, PL, 플루갈은 복수명사입니다. 이 소유관사 뒤에 남성명사가 올 경우에는 이런 모양이다라는 힌트예요. 괜찮죠? 그래서 마이는 남성명사의 경우에 주격이죠. 일격이에요. 자, 남성명사 대표적인 거 뭐 있나요? 만 있죠. 만. 남자란 뜻이죠. 그러면 마인 하면은 그렇죠. 내 남편이란 뜻입니다. 내 남자죠. 내 남자는 나의 남편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마인만 했어요, 제가. 그러면 이거 주어예요. 나의 남편이 라고 해석하셔야 돼요. 괜찮죠? 근데 예를 들어서 이 격은 잠깐 좀 이따가 하고요. 3격 볼게요. my name만 했어요. 그러면 내 남편은 내 남편인데 내 남편에게라는 뜻이 되는 거예요. 괜찮죠? 그리고 my nan만 했어요. my nan만 내 남편을 이라고 해석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 그 조사가 있잖아요. 가, 에게, 를 요런 역할을 독일어에서는 이 어미가 변화함으로써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접근하면 조금 더 수월하지 않을까요? 그쵸? 자, 그래서 남성명사일 때는 그렇고요. 여성명사도 볼게요. 여성명사 같은 경우는 대표적인 게 많이 나왔으니까 프라우 있잖아요. 프라우는 여자란 뜻이죠. 자,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마인 프라우 아니에요. 마이네 프라우죠. 마이네 프라우? 그쵸. 나의 부인이란 뜻입니다. 혼인한 상태예요. 그래서 나의 부인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마이네 프라우 하면은 나의 부인이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한 가지 뜻이 더 있을 수 있어요. 언제? 직접 목적격. 마이네 프라우 하면은 내 부인이 혹은 내 부인을 이란 뜻이 됩니다. 괜찮으시죠? 그리고 마이너 프라우 한번 볼게요. 무슨 얘기하다가 마이너 프라우 했어요. 그러면 내 부인에게라고 해석을 하셔야겠죠. 괜찮죠? 그래서 요 어미가 에게를 표현해준다. 자, 중성명사 가볼까요? 중성명사에서 대표적으로 제가 가장 즐겨 취하는 얘는 아우토입니다. 아우토 자동차죠. 남녀노소 누구나 탈 수 있기 때문에 중성명사다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죠. 아우토 자동차예요. 자, 그러면 내 자동차는 내 자동차가 하고 싶을 때는 마인 아우토 해도 돼요. 그렇죠? 근데 마인 아우토가 또 다른 뜻도 있어요. 그렇죠. 내 자동차를 이란 뜻도 있습니다. 이거는 문맥에 따라서 파악을 하셔야겠죠. 자, 그리고 my name 아우토가 됐다. 내 자동차에게 라고 해석하시면 되겠죠. 복수명사 볼게요. 복수명사의 대표적인 거는 부모님이라고 할 수 있어요. 부모님은 독일어로 엘턴입니다. 엘턴. 자, 그러면 우리 부모님은 이라고 할 때는 마이네 엘턴 하면 되겠죠. 우리 부모님을 이란 뜻도 되네요. 그쵸? 그래서 마이네 엘턴 한 다음에 동사가 나오면은 이거는 뭐뭐는 이런 뜻일 가능성이 높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주어가 이미 나왔다. 그 다음에 동사 뒤에 맨 마지막에 마이네 엘턴이 된다. 그러면 우리 부모님을 이라고 해석하는 게 더 낫겠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괜찮으시죠? 그리고 마이넨 엘턴이 있어요. 그러면 우리 부모님에게 라고 해석하시면 되겠네요. 그래서 간접 목적격은 마이넨이 된다. 복수에서. 자, 그러면 아까 잠깐 킵해뒀던 이격이에요. 심지어 별까지 있죠? 그래서 제가 잠깐 이건 나중에 할게요 라고 말씀을 드린 건데요. 이격은 사실 조금 어려워요. 독일어 학습에서도 약간 중고급에서 나오거든요. 이격이라는 거는 소유격인데요. 아까 나의 어머니의도 된다고 말씀을 드렸죠. 이 소유가 2번이나 겹치기 때문에 조금 어려운 개념이에요. 그런데 쉽게 말씀을 드리자면 예를 들어서 하나의 자동차, 아인 아우토 하나의 자동차예요. 그런데 그 자동차가 우리 남편의 자동차예요. 그러면 이 마이너스를 쓰는 거예요. 마이너스. 그래서 수식하고 싶은 그 명사 뒤에서 오는 게 소유격이에요. 그래서 ein Auto 마이너스 한 다음에 내 남편만 쓰면 되냐? 아니에요. 별표가 있죠. 별표가. 남성명사와 중성명사에서는 뒤에 s가 붙어요. 요게 포인트입니다. 요게. 그래서 ein Auto 마이너스 만네스 하면은 내 남편의 한 자동차라는 뜻이 돼요.
그래서 조금 어렵죠. 소유격은 이래서 조금 나중에 다루는 편이에요. 모든 문법 강의에서. 지금은 우리 알아둡시다. 이게 뭔지만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사실 이 소유격은요, 일상생활에 말할 때 쓰지 않기 때문에 더욱더 늦게 나오는 경향도 있어요. 그래서 문어체다 알아두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ein Auto 했잖아요. ein Auto 마이너스 마이너스 했어요. 우리 부인의 자동차 하고 싶을 때는 ein Auto meiner Frau 하시면 됩니다. 선생님 여기 S 안 붙여요? 네, 안 붙여요. S를 붙일 때는요, 남성명사와 중성명사뿐입니다. 그러면 내 자동차의 무엇 하고 싶어요. 블라블라 meines Autos가 되겠죠. 괜찮죠? 그래서 언제는 S를 붙이냐? 보통 이제 자음으로 끝났을 경우에는 S를 붙이고요. es. 그리고 그냥 S를 붙이는 경우도 있어요. 그때는 모음으로 끝났을 때 S만 붙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복수명사 minor 있죠? 우리 부모님의 한 자동차 하고 싶을 때 ein Auto meiner Eltern이 되겠다. 자, 여기까지 괜찮으시면 dein으로 더 연습해 보도록 하죠. dein은 너의죠, 너의. 너희도 마찬가지로 뒤에 똑같이 어미 변화를 합니다. 그래서 dein 뭐뭐뭐 하면은 너의 남성명사 혹은 중성명사가 되는 거고요. dein의 뭐뭐뭐 하면 여성명사나 복수명사가 되는 거죠. 그러면 한 자동차, 너의 남편의 한 자동차 하고 싶어요. 그러면 ein Auto 한 다음에 deines Mannes 하면 되겠죠? 괜찮죠? 그러면 너의 남편의 한 자동차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너의 모모에게는 deinem이 되겠죠. 그리고 너의 모모를은 deinen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같은 형식으로, 같은 규칙으로 어미가 변한다는 거 알아두세요. 자, 그러면 우리 예를 통해서 더 공부해 보도록 하죠. Wie geht es dir? 라고 했어요. 이거 우리 무슨 인사였나요? 그렇죠. 안부 인사죠. Wie geht es dir? 너에게 그 상황이 어떻게 굴러가니? 라는 겁니다. geht는 gehen 동사에서 왔거든요. 그래서 가다란 뜻이에요. 그래서 그것, 뭔지 모를 그것, 영어로는 it이죠. 그것이 너에게 어떻게 가고 있니? 라는 뜻이에요. 그것이 뭐예요? 너의 주위의 상황이죠. 그래서 안부 인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대답할 때 danke gut, 일단 물어봐줘서 고마워. danke gut, 좋아. und dir가 되죠. 왜? 그리고 너에게는 이라고 물어봐야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많은 경우에 und du라고 틀리시거든요. 안부 인사에서는요, 마지막 이 사람이 어떤 말을 하는지 잘 들었다. 그거를 반복하시면 돼요. Wie geht es dir? 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und dir가 돼야 돼요. und du 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sie 사이에서는 Wie geht es Ihnen이 되죠. 그럴 때도 마찬가지로 und Ihnen 하셔야 돼요. sie 하시면 안 됩니다. 그거 틀린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Ihnen 하셔야 돼요. 왜? 문법적으로 그러니까. 문법적으로 뭐뭐에게니까. 그쵸? 이거 반드시 지켜주시고요.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문장은요. 조금 듣기 어려웠던, 그러니까 자주 듣지는 못했던 표현들일 거예요. 한번 볼게요. Wie geht es ihm? 이래요. im은 그 남자에게였죠. 그러니까 그 남자의 안부를 물어볼 때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Wie geht es ihm? 하면은 그 남자 어떻게 지내니? 라는 거죠. Es geht ihm gut가 되겠죠. 그에게는 그 상황이 잘 굴러가고 있어 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잘 지낸다는 뜻이에요. 괜찮죠? 자, 여기도 보면 Wie geht es ihr가 있어요. ihr, 오, 그녀, 그쵸? 그녀에게 라는 뜻의 인칭 대명사였어요. 그래서 ihr geht es gut. 그녀에게 그것이 잘 되고 있어. 여러분 여기서 또 깨알같이 짚고 넘어가야 되는 거? 이어를 앞에 뒀으니까 동사 자리는 변함이 없다. 그래서 주어를 뒤로 보내버린 거죠. 동사는 두 번째 자리를 지키고 있어야 돼요. 이건 동사 파트에서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도록 할게요. So, ihr geht es gut. 혹은 es geht ihr gut 하시면 되겠죠. 그녀 잘 지내고 있다. 그 밑에 보시면요. Wie geht es euch? 이래요. euch는 뭐였나요? 너희들에게 혹은 너희들을 둘 다 됐었죠. 근데 여기서는 Wie geht es? 뭔가 안부를 물어보는 표현이니까 간접 목적격이 와야겠죠? 그래서 너희들 잘 지내니? 라는 표현을 이렇게 합니다. 대답? Es geht uns gut. 아, 왜 uns예요? 너희들 잘 지내냐고 물어봤죠. 그러면 질문을 받는 사람들이 우리는 잘 지내? 라고 대답할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인 uns를 취한 겁니다. 괜찮으시지요? 연습해 볼까요? 자, Wie geht es 뭐뭐뭐뭐뭐 Schwester? 래요. Schwester는 기본적으로 여자 형제를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여성 명사죠. 그래서
뭐 그 여자 형제 잘 지내니? 라고 할 때 너의 여자 형제 잘 지내니? 라고 물어본다고 해봅시다. 그러면 wie geht es? 일단 dein을 떠올리셔야 되는데 너의 여자 형제에게라는 간접 목적격이 와야겠죠? 그래서 dein 너가 되겠죠. Wie geht es deiner Schwester가 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우리 여자 동생 잘 지내. Es geht 내 여자 동생이니까 mine이 와야겠죠. 그런데 그냥 mine이야? 아니죠. my 너가 되죠. 왜? 우리 여자 동생에게니까요. 그래서 es geht meiner Schwester gut 하시면 되겠습니다. 저 밑에 보실까요? Wie geht es? 뭐뭐뭐 Vater래요. 아버지네요. 아버지는 남성 명사 자연적인 성이죠. 아버지는 잘 지내시니? 너희 아버님 잘 지내시니? 하고 싶을 때는 그렇죠. dein을 떠올리는데 그냥 dein이 아니라 nem이 되겠죠. So, wie geht es deinem Vater? 너희 아버지 잘 지내시니? 라고 했을 때 es geht 우리 아빠 잘 지내요? meinem Vater gut 하셔도 되는데 또 다른 표현도 가능하죠. 그는 잘 지내. 그에게 im도 되는 겁니다. 둘 다 가능해요. 그래서 es geht meinem Vater gut 혹은 es geht ihm gut 하셔도 되겠죠. 예문 보도록 할게요. Das ist mein Auto. 이것은 나의 자동차이다. Das ist mein Vaters Auto. 요거 처음 보는 표현이죠. Das ist mein Vaters. 우리 아빠의인데요. 요 S요. 영어의 어퍼스트로피 찍고 S 있죠. 요거의 역할인데 독일어에서는 어퍼스트로피 안 찍습니다. 그냥 S 바로 붙여주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 아빠의 자동차다 라는 뜻이겠죠. 그 밑에 보시면요. Das ist ein Auto von meinem Vater래요. 여러분 phone은요. 오후의 뜻이에요. 여러분 중학교 때 우리 영어를 배울 때 전치사라는 걸 배웠죠. 오브는 전치사죠. 전치사 뒤에는 항상 격이 무슨 격이 왔었나요? 기억나시나요? 목적격이 왔어요. 그렇죠? 전치사 뒤에는요. 기본적으로 주격이 올 수가 없습니다. 독일어도 마찬가지예요. 독일어도 전치사 뒤에는 대부분 주격 이외의 격이 와요. 그리고 대부분 간접 목적격, 직접 목적격이 옵니다. 여기서 phone은요. 뜻이 오브란 뜻이에요. 뭐뭐의란 뜻인데 전치사죠. 이 phone 뒤에는 무조건 간접 목적격밖에 못 와요. 3격밖에 못 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사전을 찾아보시면요. phone을 찾으시면 전치사다 이렇게 써있고 이렇게 써있을 거예요 아마. 요거는 영어의 something이거든요. 이렇게 돼 있는 거 있잖아요. 그런데 영어에서는 목적격이 두 가지가 아니니까 그냥 이렇게 써놓잖아요. 무엇을 이라고 써놓는데 독일어에서는 이게 두 가지니까 거기에 숫자로 표현해줘요. 그래서 etwas 이건 etwas거든요. 다 쓰면 etwas 한 다음에 3을 써있으면 3이 써있으면 이거는 간접 목적격이구나 아시면 됩니다. 어쨌든 phone 뒤에는 간접 목적격밖에 못 와요. 그래서 das ist ein Auto von meinem Vater가 되는 거죠. 우리 아빠의 자동차이다 라는 거가 됩니다. 그러면 그 밑에 보시면요. 앞서서 다뤘던 이 격이 나오죠. Das ist ein Auto meines Vaters가 되죠. Das ist ein Auto meines Vaters. 앞서서요. 자음이 오면은 s가 붙는다. 보통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요. 다 그런 건 아니에요. 그냥 s 붙이셔도 돼요. 그래서 사실 마이너스 파터레스 하면은 발음이 너무 불필요하게 길어지죠. 그렇기 때문에 s를 붙이는 겁니다. 자, 그러면 다른 예 보도록 하죠. Das ist mein Auto. 이거 내 자동차예요. Das ist meine Mutters Auto. 우리 엄마의 자동차예요. 괜찮죠? Das ist ein Auto von meiner Mutter. 그렇죠? 에아가 되는 거는 그렇죠. 간접 목적격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 엄마의 자동차이다가 되는 거고요. Das ist ein Auto meiner Mutter. 이거 이격이죠. 그래서 요 전치사 없이 바로 이격, 소유격을 취해서 뒤에서 앞으로 수식해주는 형식이다. 알아두시면 됩니다. 연습해보죠. 자, 나의 엄마의 이름은 아나이다. 라고 하면서 블라블라블라 Mutter heißt Anna라고 되어 있어요. heißt는 이름이 뭐뭐라고 하다라는 뜻의 동사예요. 여러분 이 heißen 동사가 오면 이름이라는 단어는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면 그냥 우리 엄마는이 되겠죠. 주격이네요. 그러면 meine 가 되겠죠. meine Mutter heißt Anna. 여러분 왜 meine예요? 여성명사니까. 그쵸? 무터는 여성명사니까. 괜찮으시죠? 자, 그리고 당신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볼 때 wie ist라고 물어봐요. 기본적으로요. 무엇이라고 해서 was를 쓰진 않습니다.
was는 영어의 what이거든요. 그런데 이름이나 주소, 전화번호 같은 경우는 묻는 사람마다 그 답이 다르죠. 그 값이 다릅니다. 그런 경우에서는요, was라고 물어볼 수가 없어요. was는 사실상 진리를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책상이 예를 들어서 있다고 해봅시다. 이것이 무엇이니? 라고 했을 때 100이면 100 책상이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was를 쓸 수 있어요. 그런데 철수한테 물어볼 때랑 미니한테 물어볼 때랑 이름이 다르잖아요. 그럴 때는 was라고는 잘 안 씁니다. V라고 물어봐요. 그래서 V ist라고 된 거예요. V ist 한 다음에 당신의 이름이죠. 당신의 했을 때 기본적으로 대문자 떠오르셔야 되고요. 그리고 당신의는 독일어로 이어죠. 이어남에가 되는데 기본적으로 이런 걸 보실 때는요. 여러분 뒤에 오는 이 소유관사 뒤에 오는 명사들의 성을 잘 아셔야 돼요. 그래서 어떤 예문을 보실 때 이 명사의 성을 찾아보시는 거를 습관을 들이셔야 됩니다. 남에는 남성 명사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어가 오는 거죠. 그래서 wie ist ihr Name가 되는 겁니다. 괜찮으시죠? 당신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 이렇게 했고요. 너의 주소가 어떻게 되니? 똑같은 형식의 질문이에요. wie ist 한 다음에 너의가 오면 되겠죠. 너의, 그렇죠. 자동적으로 dein을 떠올리시면 되는데 그 뒤에 오는 명사의 성이 무엇인가가 또 포인트예요. 그렇죠? adresse는 여성 명사입니다. 그래서 wie ist deine Adresse? 할 수 있겠죠? 자, 그 밑에 보실게요. 쿤트 씨는 그 남자의 형제입니까? 그 남자 독일어로 er, 그쵸? 그 남자의니까 소유격 sein. 요거까지 생각하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ist Herr Kunze? Herr Kunze 씨는 Bruder가 되어 있는데 요 사이에 뭐가 들어갈까요? 그렇죠. 얘가 들어가면 되죠. 그래서 sein 하시면 돼요. 선생님 왜 sein으로 끝나요? 왜? Bruder가 남성명사니까. 괜찮죠? 그러면 여기서 격이 주격이 맞나? 주격 맞아요. 주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sein Bruder 하시면 돼요. 괜찮으시죠? 자, 예문 읽어보도록 할게요. Ich bin Angela. 저는 안겔라예요. Das ist mein Bruder Anton. 얘는 나의 남자 형제 안톤이에요. 괜찮죠? seine Freundin 보이시나요? seine 이 뒤에는 자동적으로 여성명사나 복수명사가 오겠구나. Freundin, 여성명사. 그렇죠. 그래서 그의 여자친구는 heißt, 이름이 뭐뭐라고 하다였죠? 헬가래요. 그의 여자친구의 이름은 헬가입니다. Er liebt sie. 그는 그녀를 사랑합니다. 여러분, sie가 그녀를 모양 똑같아도 여기에서는 그녀를로 해석하셔야 됩니다. 왜? 주어 자리 이미 차지가 되어 있어요. 그렇죠? 그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sie는 여기서 목적어밖에 될 수가 없다. 주어가 이미 있으면 다른 주어는 올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er liebt sie가 되겠죠? So, er kauft ihr Blumen이래요. 로맨틱한 남자예요. 그는 삽니다. 그녀에게 간접 목적격이겠죠? Blumen, 직접 목적격이에요. 꽃을 삽니다. 라는 거죠. 괜찮죠? 그 밑에 보시면요. Sie sind mir sehr wichtig이래요. 여기서 sie는요, 그들이에요. 왜? 앞서서 얘기했죠. 안톤, 헬가, 이런 사람들. 그렇죠? 걔네들은 나에게 sehr wichtig, 굉장히 중요합니다. 라는 뜻입니다. 이런 식으로 여러분 표현하실 수 있어요. 뭐 중요한 것뿐만이 아니라 뭐 어렵다, 맛있다, 좋다 이런 거 이야기할 때 그 사이에 무엇 ist, 나에게, mir 넣으시면 굉장히 고급지겠죠. 그래서 나에게는 무엇이 어떻다 라는 표현이 가능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요 간접 목적격 잘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우리 앞서서 본 예문을 통해서 새로운 연습, 비슷한 형식이긴 한데요. 그거 연습 한번 해볼게요. 자, 일단 주어가 do예요. 그러면 sein 동사 어떻게 될까요? 그렇죠. du bist가 되겠죠. Du bist Anton. 너는 안톤이야 라는 거죠. Das ist 이것은, 이 사람은 둘 다 됩니다. 이것은 뭐뭐뭐 Schwester Anna래요. 이 사람은 너의 여동생인 안나이다 라고 한번 해볼까요? 그러면 네가 되겠죠. So, das ist deine Schwester Anna. 얘는 너의 여동생 안나야 라는 거죠. 그리고 Freund가 왔어요. Freund는 남자친구거든요. 그래서 그녀의 남자친구의 이름은 한스래요. 그러면 그녀의는 기본적으로 이어져. 여기서 대문자를 쓰는 이유 뭐예요? 문장 맨 앞이니까. 잊지 마세요. 그래서 이어 한 다음에 Freund, 남성명사니까
어미 에나 이런 게 필요가 없죠. 그래서 ihr 하시면 됩니다. Ihr Freund heißt Hans가 되겠죠. Sie liebt. 그녀는 사랑한대요. 누구를 사랑할까요? 한스를 사랑해요. 그러면 그를이 되겠죠. 그를 독일어로 in이 됩니다. Sie liebt in이 되겠죠. 그래서 너무 사랑한 나머지 꽃을 사주고 싶어요. Sie kauft 그에게가 되겠죠. 그 남자에게는 독일어로 im이 되죠. So sie kauft ihm Blumen이 됩니다. 그래요. 그래서 Hans sehr wichtig이라고 되어 있어요. 한스가 우리 이런 예문을 한번 들어볼까요? 한스가 그녀에게 굉장히 중요하다. 한번 해볼까요? 그러면 Hans ist 한스는 중요하다. 굉장히 중요한데 그녀에게라는 간접 목적격이 필요하겠죠? 그녀에게는 독일어로 그렇죠. ihr가 됩니다. 그래서 Hans ist ihr sehr wichtig 하면은 한스는 그녀에게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뜻의 문장이 되겠죠. 여러분 여기까지 괜찮으신가요? 자, 그래서 단어 새로 나온 것 좀 보도록 하죠. lieben, 사랑하다라는 뜻의 단어였고요. kaufen, 사다라는 뜻입니다. 블루멘은 꽃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사실 여기까지가 단수예요. 블루메까지가 단수고요. 보통 꽃은 여러 송이 사잖아요. 그래서 블루멘 하면은 이제 복수형이에요. 알아두시고요. seher는 굉장히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좋다라는 뜻 알죠? 좋다라는 뜻의 단어 good 알죠? good. 잘했을 때, 정말 잘했을 때는 sehr gut 할 수 있겠죠. 자, 그 밑에 중요한 wichtig이라고 하고요. 읽는 규칙 여러분 아시겠지만 다시 한번 이 개로 끝날 때는 ich로 읽는다. 그렇죠? 많은 형용사나 부사가 ich로 끝납니다. 참고로 알아두세요. 그래서 중요한 wichtig입니다. 자, 마지막으로요. Fürwort라고 되어 있는데요. Fürwort는요. 지시사예요. 지시사인 das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das는요. 이것, 저것 다 됩니다. 영어에서 this나 that이 다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나 저것을 가리키는 지시사는 주어가 아니에요. 주어는 따로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고요? 한번 예문을 통해서 보도록 하죠. 자, das ist meine Schwester라고 되어 있죠. 이것은 나의 여동생이다라고 해석을 할 수 있어요. 하지만 엄격하게 따지면요. 요 das는 주어가 아니라요. meine Schwester가 주어예요. 그렇게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meine Schwester는 그녀, 3인칭 단수니까 동사가 ist가 온 거예요. 이걸 왜 강조하냐? 밑에 보세요. Das sind meine Eltern. 우리 부모님들은 이것이다 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주어가 이거이기 때문에 meine Eltern이기 때문에 동사가 sind가 온 거예요. das가 주어였다면 das ist가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 주의하셔야 됩니다. das, 그러니까 지시사인 das는 주어가 아닙니다. 여러분 참고로 알아두시고요. 그래서 그 밑에 das bin ich가 되죠. 그렇죠. this is me가 아니라 I am이에요. I am this예요. 그렇게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조금 다르죠. 그래서 das bin ich가 됩니다. ich bin das, 내가 이거라는 거죠. 뭐 사진을 볼 때 이거 나다 라고 할 때 das bin ich라고 할 수 있고요. 그 밑에 보시면 das bist du가 되겠죠. 주어가 du이기 때문에 동사가 beast가 됐다는 거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네요. 그래서 오늘 인칭대명사와 인칭대명사에 해당하는 4인 동사에 대해서 공부를 해봤는데 사실 오늘 내용이 굉장히 많아요. 표도 많고 그렇죠. 외우셔야 될 게 많습니다. 여러분 이거 그냥 무작정 외우면 재미가 없거든요. 그래서 여러분께서 시간이 되시면 수업 끝나시고 한번 교환 훑어보시면서 포스트잇 큰 거에다가 표를 한번 직접 그려보세요. 직접 그리셔서 여러분이 잘 보시는 곳에다가 붙여 놓으시면 눈이 그 표에 노출이 되잖아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외우는 데 도움이 될 거예요. 하나 팁을 드렸어요, 여러분. 자, 그럼 다음 시간에 우리 더 재밌는 내용으로 공부를 해보도록 하죠. So, vielen Dank, Leute. Tschüss!